이럴 거면 뮤지컬 76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헤아로운 공연 생활의 진행자 대수 안영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바로 작품 어떤 작품 할지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인사이드 윌리엄이죠. 네. 수많은 세익스피어에 관련된 공연, 뮤지컬, 연극들이 많은데 그쵸. 그가 출연하는 작품들도 있고. 예. 그의 작품으로 만든 작품들도 그렇죠. 엄청 많고 네. 윌리엄 세익스피어가 등장하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냥 등장하는 모습으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인간적인 면이 막 그 다소 부각되면서 그쵸.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작품의 제작사가 연극열전입니다. 네. 연극열전이 얼마 전에 올렸던 작품 중에 하나가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이 또 있었고 네네네. 그 윌리엄과 윌리엄의 그 윌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네네네. 이 작품도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그 유작인가요? 뭐 그렇죠. 뭘 가지고 얽힌 이야기였죠. 예. 예. 그 윌리엄 세익스피어를 부러워하는 네.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이 작품도 이제 이 작품이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에 비해서 먼저 나왔었죠. 이 작품도 저희가 1부에서 다뤘었던 그 쇼맨처럼 이번이 재현되는 작품입니다. 네.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인사이드 윌리엄 그 처음에 공연 신업 나왔을 때 얘기만 들었는데도 네. 설정이 재밌어서 그렇죠. 예. 야, 이걸 왜 연극열전에서 하냐? 연극열전이잖냐, 니네. 그리고 이거 셰익스피어가 나와서 재미있는 공연이라고 하면은 너네랑 결이 안 맞는다. 이런 걸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때부터인가요? 뮤지컬 하는 게 더 낫다. 지원금 때문에. 예, 그런 얘기 저희 이 방송에서 다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공연을 했었고 이 인사이드 윌리엄 역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작품처럼 초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그 수상할 때 이 시상식 때 상을 받은 게 아니라 노미네이트가 많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 작품이 중국에 이미 수출돼서 공연을 했고, 네. 뭐 영국에서는 쇼케이스를 했었죠. 영국 네. 배우들이 출연하는 쇼케이스를. 그러게 저도 이거 그 제작사에서 들었더니 중국에서 이제 2022년 말에 네. 상하이에서 처음 공연이 됐고 네. 이후에 올해 2023년도에 칭따오, 난징 등에서도 공연됐다고 하니까 여기 두 군데 말고 또 딴 데서 또 했나 봐요.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2022년에 30분짜리 하이라이트 쇼케이스. 네네. 이게 이제 뭐죠? K 뮤지컬 로드쇼 인 런던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창작 뮤지컬 선발해가지고 몇 작품들을 이번에 라웨스트 간 게 그거 아닙니까? 거기 그 좀 프로그램들이 좀 몇 개 있어서 라웨스트는 미국 갔나? 그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많아요. 그걸 왜 우리는 한 번도 못 갔죠? 신청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신청 안 했나? 예. 돈을 많이 주지는 않나 봐요. 소개할 수 있는 정도 주겠죠. 딱 소개할 수 있을 만큼만.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작품을 해외 시장에 소개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 그래서 네네. 거기서 바이어들이 이렇게 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거 우리랑 계약하자. 이 얘기 나와서 한 얘기인데 난타가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어디야? 미국의 미네소타인가? 어디 지역에서 이번에 공연을 다시 올렸는데 거기가 인구가 40만이래요. 그 송승환 대표님이 저한테 카톡 보내셨는데 40만 인구가 있는 곳에서 보통은 이제 이 공연 사면 그 지역에서 한 이틀 4회 뭐 길면은 한 3일 5회 뭐 이 정도 공연 계약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40 몇 회를 얘기했더래요. 그래서 니네 인구가 40만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겠냐? Trust me 뭐 이러면서 이제 믿어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돈 주고 하는 거니까 돈 내고 하는 거니까 했는데 거의 매회 매진이래요. 40회를요? 40 몇 회, 46회인가? 반복 관람 혹은 뭐 관광객인가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 지역에 있는 그 공연장을 유독 찾는 관광객들이 있나 보죠. 근데 그걸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소비의 어떤 그 문화에 대해서 문화를 소비하는 문화에 대해서 대단하다라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영국 현지 배우 및 현지에서 이제 인사이드 윌리엄을 할 배우 영국은 의미가 있네 인사이드 윌리엄이. 그러니까요.
무조건이네 이거. 예. 어떻게 반응할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예. 동양에 있는 사람들이 예. 우리가 가장 그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아티스트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반응할지가 좀 궁금한 거죠. 예. 레드북도 근데 그때 같이 가거든요. 근데 레드북도 그 빅토리아 시대가 배경이에요. 예. 거기서 레드북을 어떻게 보였지? 이것도 되게 또 궁금한 거고. 이런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나네. 난쟁이를 데리고 브로드웨이 가야 된다니까요. 예술경연 아니 일단 신청을 하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술경연지원센터 홈페이지 제가 자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그 직원한테 수시로 보라고. 아니 예술경연지원센터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나 이런 데 예산이 많은데 네.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앞으로 공연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 좀 자세히 보시면 이게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창작자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 공연 예술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기술에 있는 엔지니어들과 예술인들을 협업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굉장히 있으니까 많죠. 네. 이건 좀 심심하면 한 번씩 보시면 좋은데 네. 심심해서 들어가 볼 만큼 재밌진 않아요. 홈페이지가.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제작사들은 수시로 들어가서 네.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서로 이제 그런 정보도 주고받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맞아요. 떴다. 네. 뭐 그러면. 저는 무슨 행사 있을 때 사회로만 부르지 이런 지원하라고는 안 불러갖고. 여하튼 그 10월 중순에 영국 현지 배우 및 스태프들과 리딩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요 워크숍 진행했을 때 분위기 어땠을지 좀 궁금해요. 그 영어를 바로 알아들으면 굉장히 재밌는 위트 있는 유머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했었을 것 같은데 셰익스피어를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여기 그 김한솔 작가인가요? 네네. 네. 이 작가가 외국에서 제가 공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아마 그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작가들이 조금만 뮤지컬 이 소극장에서 이렇게까지 재치 있는 생각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 현장이 좀 요런 거 워크숍을 했었던 이 영상 같은 거를 짧게 만들어서 유튜브 같은 데 올리면은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 약간 아카이빙을 좀 디테일하게 해두면 나중에 다 그것들이 그러니까요. 엄청난 자료가 되죠. 예전에 미스 사이공 초연할 때 오디션 장면, 그 리아 살롱가가 캐스팅되는 장면이 자료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리아 살롱가가 미셸 셴베르크 앞에서 되게 당당하게 노래를 해요. 그가 피아노 치고 미스 사이공의 키임 역할을 못 찾아서 미국에서 전체 오디션하고 필리핀까지 원정 오디션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작곡가가 직접 막 뽑는데 리아 살롱가가 노래 부르니까 입이 기에 걸리는 그 표정들이 다 담겨 있어서 이 공연은 못 봤, 그러니까 미스 사이공은 못 봤어도 미스 사이공의 레아 살롱가라는 사람이 오디션을 처음 봤었던 어떤 영상 자료는 봐서 언젠가 미스 사이공을 봐야지라는 마음을 먹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네. 우린 작품 얘기 언제 하죠? 이제 하면 되죠. 네. 여하튼 이 인사이드 윌리엄이 영국 갔다 왔다. 영국 사람들이 또 와서 같이 워크숍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영미권 관객들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만한 영어 대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제작사가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다는 얘기죠. 그 아시아권까지는 그런 어떤 우리 창작 뮤지컬들이 진출해서 공연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라이센스비가 그 일본 공연들은 꽤 시장이 커서 나쁘지 않은 로열티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영미권까지는 그런 어떤 성과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예경이 그런 지원을 하면서 영미권 시장도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또 딴 얘기지만 지금 레드북에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흥미로웠던 게 레드북은 한정석 작가가 있지만 영국에 있는 작가한테 영어로 각색하듯이 좀 그러니까 번안을 시키는 거예요. 그 영국에 있는 관객에 맞게 각색의 수준을 넘어서 번안까지도 시키는데 그 작업에 이제 한정석 작가랑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러니까 대본을 새롭게 개발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좋네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나가면 반드시 그 시장에 맞는 관객들에게 어울리는 그 대본 개발 이런 것도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웃음이 터질 만한. 그렇죠. 그 나라 관객들이 소비자가 될 텐데 단순 번역만 해가지고는 그게 존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그 나라의 그 대륙의 공연을 볼 만한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바꿔준다는 게 그 문화를 인정하는 존중인 것 같아요. 네. 그 작업은 그 작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연
하고 있고 이제 공연 시간 100분 정도 되고요. 제가 최근에 봤었던 공연들 중에서 예매처에 안내되어 있는 공연 시간에 딱 맞춰서 공연한 팀은 인사이드 윌리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훌륭하네요. 예. 그러니까 대본이 그 대본화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배우들이 대본에 있는 것만 하기에도 정신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특별하게 이제 목티네라고 해서 목요일 낮 공연이 수요일 낮 공연이 아니라 목요일 낮 공연이 있네요. 이 작품 2020년에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창작 뮤지컬 분야 이제 선정작이었죠. 네네. 그 창작산실 작품이 1년에 4작품 정도씩 예, 조금씩 다르지만 뭐 선호 작품 올라가죠. 예. 근데 보통은 4작품 정도씩 하죠. 연극도 따로 있고 이제 무용도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데 뮤지컬들이 이렇게 신청이 돼서 여기서 선정돼서 창작산실 선정작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그 전에 쇼케이스나 이런 것부터 이제 계속 꾸준히 개발되어 왔었던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21년도에 연극열전에서 초연됐었던 그리고 올해 재연된 작품입니다. 연극열전이 그 전에도 이렇게 작품 뮤지컬을 올린 적이 있었나 보네요. 11년 만에 올린 뮤지컬이라 그러니까. 그러게요. 처음인 줄 알았더니요. 네, 저는 뮤지컬 그 전에 무슨 작품이 있었는지 그거는 자료 조사를 못했는데 뭐 오래됐으니까요. 연극열전이 이제 내년이면 20주년이거든요. 20주년이 돼서 연극열전이 그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뮤지컬로 11년 전에 어떤 작품을 했었는지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지금 PD님이 한참 찾고 계신데 찾게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열전이 우리나라의 그 대학로 공연 문화에 큰 획을 긋긴 한 것 같아요. 그랬죠. 예. 초반에는 그때 한참 유행했었던 한때 흥행했었던 명작들을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면서 그렇죠.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연극열전 프로그램이 대학로를 살리는 대학로 공연 문화를 살리는데 큰 영향을 끼친 거는 사실이고, 근데 그 이 연극열전이 시즌 1, 2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몇 번을 지나면서 지금 연극열전의 제작사랑은 조금 다른 형태였었는데 이제 이 지금의 형태가 갖춰지게 됐고 2024년에 20주년을 맞는다고 해서 열전이 관객들한테 직접 열전 작품 중에서 작품을 좀 선정해 달라. 이 선정된 작품을 20주년 기념 작품으로 올리는 계획을 세워보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받았죠. 받았는데 거기서 다득표 순으로 5작품이 선택이 됐는데 최근 작품들이 주로 이제 선택이 됐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연극 마우스피스 명작이죠. 명작이고 보면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리고 최근에 썼던 뮤지컬 연극열전인데 뮤지컬이 참 많아요. 뮤지컬 웨이스티드. 저는 웨이스티드를 굉장히 열광적으로 너무 멋졌어요. 너무 멋졌고 무대 사용도 그렇고 배우들의 노래 가창 실력도 그렇고 지금 현재 대학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로 및 공연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 여자 배우들의 가창 실력을 높이 평가해서 만든 뮤지컬이 시스터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할린 감독이 우리나라의 K-팝 열풍을 이끌고 있는 이 우리나라 이 K-팝 가수들 그 원조에 해당되는 걸그룹들. 근데 그 걸그룹들 이전에 한참 전에 원조 걸그룹이라고 생각할 만한 가수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여자 뮤지컬 배우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포부가 드러난 웨이스티드라는 작품인 거라고 전 생각해요. 물론 남자 배우들도 여기 나왔지만 여성 배우들의 노래 실력이 월등히 뛰어났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극 킬롤로지. 그리고 경제 보이지 않는 손 얘기해야 되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렁스 이렇게 5작품이 다득표로 뽑힌 작품이래요. 근데 이제 저작권 연극열전이랑 계약이 끝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다음에 또 대관 상황 뭐 이렇게 연출이나 또 이런 분들의 어떤 일정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 5작품이 만약에 다 못 올라오게 되면은 차순위로 뽑힌 작품들을 라인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최근작들이라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 그 저작권 문제는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추측을. 근데 이제 연극열전의 작품을 한참 전에 봤었던 관객분들은 이런 투표를 하는지도 몰랐을 테니까 이거 알았으면 이 작품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극열전 자체적으로 이런 다득표 위주의 이제 작품 선정된 작품 이외에 관객 뽑은 거 말고 네. 열전 스스로 이 작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이 웃음의 대학, 그다음에 M 버터플라이, 프라이드, 킬미 나우, 톡톡 이렇게 해서 총 10작품이죠. 봤던 작품 안 봤던 작품이 좀 섞여 있는데 작품 제목만으로 봐서는 꼭 보고 싶은 작품들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총 10작품이 내년서부터 2, 3년 사이에 라인업으로 좀 정리해서 공연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작품들이 많아서 기대가 되네요. M 버터플라이는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그 소재나 이런 것들이 처음 올라갔을 때는 좀 센세이션했었고 굉장히 그 주목받았던 작품이고 킬미나오는 뭐 충무아트센터 블랙이라는 공연장을 지금 공연을 할 때마다 이제 그 이 부채꼴 형태의 객석 중에 양쪽 끝에 사이드를 날려버리는데 사석이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킬미나오 때 그 사석 거기를 다 싹 다 판매됐던 매진 열풍 눈물 뚝뚝 흘렸던 그런 작품이었고 뭐 톡톡은 뭐 재밌는 연극 뭐 이렇게 공연별로 각자의 어떤 매력이 있죠. 사연이 있는 사연도 있고 매력도 있고 당시에 관객들한테 가장 많이 회자됐었던 연극열전 작품들이 이런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옆에서 그 관객들이 그렇게 열광할 때 제가 주먹을 불끈 쥐고 부러워서 아휴 막 이렇게 했었던 그런 작품들이 지금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열전이 인기를 끌어서 뭐 뮤지컬 열전 이제 2005년도인가 오디 뮤지컬 컴퍼니에서 오디에서 했었던 뮤지컬 열전이라 제가 있었죠. 그랬나요? 그때 있으면서 그리스, 어쌔신, 돈키호테 중극장 규모의 중대극장이었네요. 그런 걸 했었고 신시도 그때 그 폴리미디어 지금은 TOM 그렇죠. 그 리모델링 하기 전에 폴리미디어 시어터에서 객석 단차가 전혀 없던 거기서 이제 또 이 중극장 뭐 뱃보이 뭐 이런 것들 뱃보이 그 김수용 배우가 귀를 붙여서 저는 이제 귀는 난쟁이들 같은 공연이나 붙이는 줄 알았는데 뱃보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귀를 빼죽하게 붙여갖고 정영주 배우가 같이 나오고 박쥐 인간이죠. 그런 중소극장 연극을 쭉 뮤지컬을 올렸었죠. 연극 열전의 어떤 자극을 받아서 만든 뮤지컬 열전이었죠. 열전 타이틀 써서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 안 됐죠. 연극 열전이 원조이자 지금까지 남아 있고 다른 열전 시리즈들은 그렇게 스코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비해서는 다양한 작품들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한다고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그때 그 다양성이 좀 그립긴 합니다. 게다가 중극장에서 그런 규모의 작품을 쭉 연달아 한 거였잖아요. 근데 연극 열전은 살아남았고 중간에 뭐 예전에 비해서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대중적으로는 근데 많은 TV에 출연했었던 연극을 기본으로 했었던 배우들이 열전 작품으로 다시 대학로를 찾는 일들도 많았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그 방금 말씀드렸던 총 10작품 중에 몇 개의 작품은 대관 작업이 이미 들어가서 배우 섭외까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 작품도 놓치기 좀 뭐한 다 작품성도 있고 굉장히 먼저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많았던 작품. 그리고 열전이 그 다관람자들한테 주는 그 베네핏이 꽤 있어요. 그리고 연예인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그 프로그램 좀 할인 받을 수 있는 이런 할인 혜택도 많이 있으니까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좀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인사이드 윌리엄 얘기는 언제 하나요? 이제 해야죠. 인사이드 윌리엄 재관람 할인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인사이드 윌리엄만 해도 4번 보면은 40% 할인권 드리고 7번 보면은 50% 할인권 증정하거든요. 그래서 66,000원, 44,000원인데 좀 할인해서 받으셔서 보실 수도 있고. 작품 내용 잠깐 뭐 빠르게 얘기할까요? 이게 사실 인사이드 윌리엄 초연된 지 얼마 안 돼서 2년 정도 돼서 그 공연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테니까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시놉시스만 보고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했었던 내용인데 간단히 설명해 볼까요?
줄거리를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면 세익스피어, 윌리엄 세익스피어가 나옵니다. 세익스피어가 이제 집필을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근데 이 세익스피어의 이 얘기는 여러 작품에서 다 똑같이 쓰는 것 같아요. 썸씽 로튼도 그렇고 이 주변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이 세익스피어의 고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익스피어가 작품에 대한 이제 흥행을 만들기 위해서 흥행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명작 이대로만 따라하면 쓸 수 있다라는 이 작법서에 따라서 작품을 쓰기 시작하죠. 네. 근데 동시에 이제 두 개를 쓰기 시작합니다. 네. 햄릿을 하나 쓰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 얘기를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햄릿에 나오는 등장인물 햄릿과도 극 중에 어떤 무대의 어떤 효과로 햄릿과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집필을 하게 되고 로미오 줄리엣 이 두 친구랑도 얘기도 하면서 이제 집필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서 이 햄릿과 로미오와 줄리엣 이 원고가 뒤섞이게 되죠. 네. 뒤섞이게 되면서 이 원고가 뒤섞이게 되는 모습을 그대로 이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함께 섞이면서 로미오와 줄리엣과 햄릿이 한 군데서 만나게 되죠. 네. 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 스스로 자기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 예를 들어서 햄릿은 시를 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줄리엣은 로미오만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라 칼을 보고 자기 스스로 난 이 칼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로미오는 뭐 상관없으니까 나는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 당신 세익스피어가 쓰는 작품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 내용을 자충우돌되는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재미있게 보여주다가 결국 이제 이 세익스피어는 작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이 캐릭터들을 어떻게든 되돌려서 명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어떤 당면 과제를 갖고 있고 캐릭터들은 자기 스스로가 뭘 좋아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여기서 메시지를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줄거리가 나옵니다. 요 정도만 말씀드려도 사실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게 이 작품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세익스피어가 어느 날 명작을 써야 되겠다는 부담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데 이대로만 따라서 쓰게 되면 무조건 흥행한다는 작법서를 보고 로미오와 줄리엣이랑 햄릿을 같이 써요. 되게 잘 써지고 분위기 좋았는데 어느 날 바람이 갑자기 불어갖고 원고가 섞여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랑 햄릿이 같이 만나. 어떻게 될까요? 요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 공연의 줄거리는 요 정도만 얘기하고 가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은 줄거리 소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코믹한 장면들이 많고 일단 예측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햄릿이나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닌 각각의 또 다른 성격을 가진 그 캐릭터를 만나는 재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요 정도예요. 햄릿의 아버지가 살해당했고 그 숙부와 자기 어머니가 함께 하게 되고 여기에 복수심에 불타. 엄청 어두운 애 햄릿은. 로미오와 줄리엣은 우리가 다 아는 많이들 아는 가문이 절대 이어지면 안 돼. 근데 가문이 절대 이어지지 않는 애들 두 명이 만나고 사랑을 나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사 막 로미오 당신의 이름은 왜 로미오인가요? 그렇죠. 막 이런 거. 햄릿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도. 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공연 보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 정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밌을 만한 소재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세익스피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멀티 역할을 막 소화해야 돼. 그렇죠. 거기서 오는 또 재미들이 코믹 요소가 되는 거죠. 극 중에 등장하지 않는 뭐 줄리엣의 아버지가로 등장한다거나 유모. 유모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역할들로 등장하면서 그걸 이끌죠. 그리고 또 두 개의 대본이 섞이면서 저 로미오가 이렇게 오해도 하게 돼요. 줄리엣과 햄릿이 서로 뭔가 썸을 타는지 알고 그 로미오는 햄릿에게 막 되게 엄청난 수사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으로 막 저주를 하고 결투를 신청하는데 햄릿은 훨씬 더 이제 그 왕자잖아요. 싸움도 잘하고 칼싸움도 잘하고 그런 왕자인데 그런 로미오를 보면서 적으로 이렇게 싸우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그 표현에 반해서 그 문학적인 감수성을 드러내는 로미오는 계속 세익스피어의 작품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니까는 웬만한 말들을 멋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강박에 시달려 있어요. 거기에 쓰는 용어들이 상당 부분은 또
이 작가가 예. 섹스피어의 다른 작품들에서 갖고 소네트나 뭐 이런 그렇죠. 예. 갖고 와서 써서 또 이제 섹스피어를 좀 더 많이 아는 분들은 더 재미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영국에 갔다면 영국은 혹시 훨씬 일반인들도 섹스피어 작품에 더 익숙할 테니까 아마 더 재밌게 볼 수도 있고 그 말투를 배우들이 그 영국이라는 그렇죠, 나라에서 그렇죠. 셰익스피어 작품을 했었던 많은 배우들이 했었던 그 특유의 표현 방식대로 그 대사를 읊어내면 그 읊어내는 그 자체로도 퍼포먼스가 되는 그러다가 이제 로미오가 맨 마지막 정도에는 2023년에 어린 친구들이 하는 말투 비슷한 걸 막 섞어가면서 이 재미있는 코믹 요소로 막 그 발현이 되거든요. 근데 요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연극열전의 작품들이 저는 늘 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소극장에서 주로 이제 아톤에서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톡톡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TOM에서도 했었고 무대를 활용하는 방법, 무대를 디자인하는 어떤 그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제 눈에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공연을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하고 온 관객들이 공연장에 객석에 앉아서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빈 무대를 보고 있을 때 빈 무대만으로도 성의 있게 만든 공연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무대의 그 디자인적인 그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이 열전 작품을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열전 작품은 좀 성의 없게 만든 공연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항상 프로그램의 내용이 굉장히 충실해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건 이 프로그램이 현재 대학로에서 소위 매니아 분들을 많이 만나는 공연들이 프로그램 나오는 시기가 공연 오픈한 다음에 예전에는 그래도 한 2, 3주 정도 지나고 나오게 되면은 좀 왜 이렇게 늦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뭐 한 달 반, 심지어는 공연 종료되기 3주 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열전 공연만큼은 아직도 공연이 오픈되는 그날 프로그램이 나오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공연장에서 무대 의상을 입고 찍은 배우들의 사진이 없어요. 프로필 사진에 찍었던 사진들만 집어넣어서 이 공연을 보시는 분들한테 공연에 도움이 될 만한 텍스트나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넣어서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공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배우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그 배역으로 찍은 사진들이 많이 들어있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또는 제작사가 그래야지만 프로그램 판매량이 좀 는다는 생각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지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이 대극장 공연하는 팀들도 그게 현실적으로 공연 오픈할 때 배우 사진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텍스트 위주의 프로그램 미니 프로그램을 냈다가 나중에 포토북을 따로 내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내용을 조금만 변경하고 공연 사진을 삽입해서 다시 재차 발매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연극열전의 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내용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프로그램 좋습니다. 그래서 공연 무대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다 성의 있게 작품을 대하고 있다. 지금 저희가 소개하는 건 뮤지컬 인사이드 윌리엄이지만 연극열전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약간 그 어떤 이 문화를 좀 이렇게 학구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 이 회사 이름에 어울릴 만한 작업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아마 지금 대표님의 성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연극열전은 조금 더 상업적이고 화려하고 그랬다면 지금은 조금 더 학구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전 연극열전 때 이 지금 연극열전의 대표님이 맡은 포지션이 제작이나 어떤 작품을 관리하고 프로듀서나 이쪽이 아니라 마케팅 전문가로 왔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하나도 놀랍지가 않은데 묘하게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공연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그때 느낀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그 좀 존경하고 좀 우리도 저랬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재미있게 관객들한테 다가가는
마케팅들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이드 윌리엄과 저 더블 K 공연 은하철도의 밤이었나? 이 인사이드 윌리엄 공연 시작하기 전에 이번 재연 시작하기 전에 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인사이드 윌리엄 배우들이 뭐 게임 같은 거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코믹하게 배우들이 보이는 영상 같은 걸 찍어서 많이 그 업로드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좀 재미있게 다가가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인사이드 윌리엄 같은 공연은 코미디 기본적으로 코미디가 깔려 있으니까 네. 공연 시작한 다음에 공연 끝날 때까지 재미적인 요소들이 계속 하나씩 이제 나오면서 관객들의 관심을 좀 유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작품이 주는 재미에 비해서 더 다양한 새로운 관객들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미있는 거리들을 더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연극열전의 첫 번째 뮤지컬 찾았어요. 어떤 거죠? 트라이앵글이요. 최재웅, 안유진, 김승대 배우가 나왔어요. 뭐죠? 트라이앵글? 일본 작품인데 이다 엔터테인먼트랑 같이 공동 제작을 했나 봐요. 왜 모르지? 트라이앵글? 저는 국장님이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왠지 들어봤던 것 같은 느낌이 팝 뮤지컬이라는데 기억이 나잖아요. 팝 뮤지컬? 트라이앵글? 아트원과 연극열전이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했고 네. 아트원의 그 공연장을 오랫동안 운영하던 곳이 이다였기 때문에 네네. 그 둘의 만남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트라이앵글이라는 제목은 좀 솔직히 낯설고 네. 근데 최재웅, 안유진, 김승대라고 하면 그 등장인물의 나이대가 그렇게 어리지 않는다면 다시 해줘라. 네, 좀 재밌을 만한 조합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삼각형 근데 세 명의 등장인물 서로 만나지 못하는 어떤 관계. 아니 이제 두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달 동안 같은 집에 동거를 하는 이야기. 어이 재밌겠네. 코미디인가? 상황 코미디인가? 아 내가 좋아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그 인사이드 윌리엄 등장하는 배우들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네. 윌리엄 셰익스피어 역할의 원종환, 최호중, 김하영. 네. 최호중, 김하영 배우가 초연 때 했었고 네. 원종환 배우가 합류를 했는데 원종환이 너무 잘할 것 같은 배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딱 뭐 너무 이런 코믹 감각이 좋으시니까. 최호중 배우도 연습실 때부터 공연 때까지 얼마나 이 친구가 웃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김하영 배우가 이제 너무 궁금해요. 전 사실 김하영 배우가. 전 김하영 배우로 초연 때 봤었거든요. 재현은 최호중 배우로 봤고. 근데 김하영 배우도 너무 잘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중심에서 딱 잡아줘갖고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들 이 저기 뭐야 햄릿이랑 로미오와 네네. 줄리엣을 야 잠깐 조용히 좀 해봐봐 이렇게 좀 끌어당길 수도 있고 좀 풀어줄 수도 있고 이럴 만한 역할인데 김하영 배우랑 굉장히 잘 호흡이 맞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줄리엣 역할에 이아름솔 배우, 김희우 배우, 김수현 배우. 네. 뭐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인기면 인기, 뭐 하나도 모자른 게 없는 배우들이 딱 모여서 하는데 이 줄리엣 역할이 뭐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줄리엣 역할은 사랑스러워야 되고 뭐 이런 느낌 전혀 없이 줄리엣을 맡은 배우 이 여자 전혀 배우가 없진 않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전혀 없진 않죠. 전혀 없진 않지만 최대한 그 사랑스러운 우리가 알고 있는 줄리엣의 청순하고 뭐 이런 느낌은 아니죠. 청순함, 사랑스러움을 한 2스푼 반 이상 덜어내고 거기에 자아 성찰 또는 여성 캐릭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 시대가 원하는 방향대로 딱 깨워주는 이 역할을 하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네. 이 배우들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김희우 배우와 김수현 배우는 최근에 해적이라는 공연에서 젠더프리 극이었으니까 멋진 역할부터 시작해서 친절한 역할까지 다 했었던 배우들이라 굉장히 이 작품에 어울리는 것 같고 전 아름솔 배우로 최근에 봤는데 저도 아름솔 배우로 봤어요. 약간 아름솔 배우는 노래를 잘하는 수준 이상의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노래를 가지고 이 목소리를 가지고 관객들을 주락펴락하는 이걸 정말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햄릿 역할에는 임준혁, 임진섭, 정지우 배우거든요. 네. 셰익스피어만큼이나 배우들이 보여주는 햄릿 역할이 완전히 다를 것 같아서 네. 요거 좀 기대가 돼요. 그 임진섭 배우로 이번에 봤는데 저도 임진섭 배우로 봤어요. 같은 날 봤나요? 네. 그러니까요. 저 최호중. 그러니까요. 저도 최호중, 이아름솔, 임진섭, 유태. 저 최민호. 여기. 네.
임진선 배우가 이제 그 연극이라는 그 햄릿의 역할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국에서 공연할 때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연기할까가 궁금한 게 우리나라의 배우들이 셰익스피어의 정통 연극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연극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재미적인 요소로 다가오니까 외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좀 궁금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로미오 역할이 굉장히 사랑받죠. 네. 진짜 여러 가지 그리고 인간적이고 네네. 좀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좀 공감이 가기도 하면서 호소력도 짙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 정도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라는 넘버를 부를 때 얼마나 정말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니까 예. 주민진, 유태율, 최민호 배우가 캐스팅이 됐는데 주민진 배우는 뭐 초연 때부터 했었고 네. 저는 유태율 배우를 봤는데 유태율 배우도 굉장히 잘하는데 최민호 배우 보셨다니까 네. 최민호 배우는 오랜만에 자기 옷 입었을걸요 아마 너무 귀엽고 예. 허당기가 충만한 예. 로미오 하면 왠지 그 남자 주인공의 그런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그래서 너무 재밌는 그 캐릭터를 딱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예. 주민진 배우는 지난번에 했었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저는 연습실에서 주민진 배우가 잠깐 주인공이라는 노래를 편하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봤는데 유태율 배우와 최민우 배우가 보여주는 이 로미오 역할 더하기 주민진 배우가 표현한 로미오는 약간의 여유스러움, 능청스러움도 좀 더 들어갔을 것 같고 유태율 배우는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게 표현할 것 같고 최민우 배우는 이 끼를 주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그래서 볼맛이 좀 나는 배우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도 그 주인공이 좋아 이 노래 부를 때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부르는 모습이 초연 때 제가 최석진 배우로 봤는데 그때도 굉장히 그 인상 깊었고 이 로미오 역할을 맡은 남자 배우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사랑받는 역할을 연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합이 어떻게 봐도 굉장히 그 좀 어느 정도의 재미는 기본적으로 보장한다. 캐스팅을 그렇게 타지 않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이번 캐스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창작진은 어떻게 되나요? 이 인사이드 윌리엄이. 인사이드 윌리엄 창작진이 진짜 좀 대단한데 네. 연출은 김동현 연출님이었던 거. 김동현 연출이 뭐 요즘에 뭐 가장 잘 나가는 그 많은 일들을 하는 연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김한솔 작가, 김한솔 작가 작사까지 이분이 공연으로만 말씀드리면 뮤지컬 달샤벳, 라으에스트, 파리빵집, 예, 태양의 노래, 너를 위한 글자 이런 작품들을 작업했었고 각색은 맥베스 레퀴엠 뭐 이런 작품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약간 이게 뭐죠 타이틀에 좀 이렇게 주눅 드는 스타일이거든요. 타이틀이 아까 어디 학교를 뉴욕대학교 그 TC 예술대학원 뮤지컬 창작과 졸업했다고 그래갖고 일단 외국에서 나왔으니까 뉴욕이라고 하니까 좀 있어 보였고 그 제가 좋았었던 기억은 라으에스트라는 작품 했을 때 그 이제 미술관 황기 미술관 네. 거기를 직접 찾아가서 김한기 김양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공연으로 만드는 것을 직접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PD랑 같이 찾아가서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멋있어 보였고 그걸 작품화 시키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그 창작자 CJ 이제 공모돼서 멘토링해서 작품 만드는데 멘토링했었던 연출님의 이야기를 듣고 수정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젊은 깨어있는 작사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작곡은 김치영이라는 작곡가가 하셨는데 이분도 이제 뉴욕대학교 같이 그 CC인가 그러면 캠퍼스 커플 작업자로서 그렇죠. 뉴욕대학교 TC 예술대학원 뮤지컬 창작가 졸업하셨다고 하고 그 작곡을 너를 위한 글자를 하셨다는 거 보니까 이 김한솔 작가랑 같이 작업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최근에 예스에서 했었나 그 뮤지컬 디어 마이 라이카라는 작품 네네네 작곡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그 창작진들이랑 같이 우리 지금은 거의 뭐 베테랑 연출가죠. 김동현 연출이랑 같이 작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면은 영국이나 이런 쪽의 시장을 개척하게 된 게 이 작가와 작곡가가 그쪽
나라에서 공부를 해서 더 영미권에서 이쪽 시장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연극 열전은 뭐 열전 회사 전체를 이렇게 많이 얘기해 드렸으니까 인사이드 윌리엄은 뭐 이 정도만 얘기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나름 뭐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인사이드 윌리엄도 그러지 않나요? 뭐 스토리도 얘기하고. 예, 할 거 다 했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그 더 많이 재미있는 공연으로 좀 소문이 더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게 저한테는 재미있는 공연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이드 윌리엄과 저 뉴 프로덕션에서 하는 웨스턴 스토리 이 두 개는 제가 무슨 공연을 할 때 같이 경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작품들. 예. 자꾸 욕심나서. 예. 자 그럼 지금까지 인사이드 윌리엄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